네,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특별 오찬을 갔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정상 가운데에서는 시 주석과 오찬을 하는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의 파격적인 대우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실리도 챙겼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박 대통령을 큰 누나, 큰 언니라는 뜻의 펴오따제로 부르며 친근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한중 정상회담 내용과 함께 긴밀해지는 한중 관계를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현지 보도에 의하면은 정상회담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오찬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한중 정상회담이 국제 행사를 포함해서 6번째라고 알려지고 있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4번째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횟수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어떤 미국과 중국과의 균형을 한국이 잘 맞췄다고 보시는지요? 내용 면에서요. 예, 내용 면에서 본다면은 예. 한국의 외교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중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입장입니다. 예. 즉 정상회담 횟수로 본다면 미중과 한미와 예. 한중 사이에 숫자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는 상대국을 방문해서 양자회담을 갖는 횟수는 각각 3번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용 면에서 한중과 한미는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상회담 내용이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고 있어서 어떤 내용이 오갔을지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나 도발 억제에 관해 중국이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단호한 메시지를 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한중 간의 정상이 만나면서 역시 핵심 의제는 한반도 문제, 예.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많은 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횟수 거듭되면 만남이 늘어나면서 북핵 문제에 관한 양국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예. 협의가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거나 많은 성과가 이번에 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봅니다. 그 네. 이유는 예. 미중 간의 경쟁적 관계로 본다면은 지역 내에서 예.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중국에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무력 도발은 막아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심한 압박으로 네. 김정은 체제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즉 제한적인 압박에서 역시 한중 간에 논의가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언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겠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가장 최고 이벤트는 10월 10일이겠죠. 노동당 창건일일 텐데 아무튼 만약에 이제 이번 회담에서 좀 더 단호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어떤 도발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문제 저도 동감합니다. 예.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중 간에 좋은 협력을 하고 또 바로 9월 말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즉 한반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과의 연쇄 정상회동으로 북한 문제에 관한 중국의 확고한 입장을 전하려고 할 텐데요. 예. 이때 만약 10월 10일에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이 일어난다면 예. 모든 이런 스케줄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도 막 남북 대화가 진행됐는데요. 네. 만약에 또 다른 무력 도발이 일어난다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하고 또 중국이 이번에 지금 북경에 와 있는 최룡해 특사에게 네. 중국의 엄중하고도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김정은이 아니라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이 아니라 최룡해가 중국에 갔단 말이죠. 예, 예. 어떤 메시지를 중국에게 던지고 올까요? 예, 역시 김정은 제1비서가 직접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예. 중국으로서는 실망을 했겠지만은 역시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최룡해의 특사의 참석에 관해서 예. 중국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김정은 제1비서에게 전할까에 집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즉 형식상의 국가 1인자가 오기보다는 김정은에 대해서 직접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네. 김정은의 신뢰를 받고 있는 최룡해 특사가 온 거에 대해서는 중국으로서도 큰 불만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떠한 메시지를 얼마나 단호하게 전할 것인가가 네. 역시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와 더불어서 또 관심을 받았던 의제 중에 하나가 과연 그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 재개와 관련해서 중국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을까요? 예, 아마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큰 결단을 내려줬다라고 예. 생각하고 예. 아마도 호의를 가질 것입니다. 네. 이번에 한국이 외교적인 중국과의 논의에서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인 한중일 정상회담은 예.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예. 또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입장에서는 작년 11월에 예. 우리 대통령께서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제의하셨고 예. 이것을 실현해냄으로써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관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둘째로는 동북아 평화를 본다면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합쳐지고 예. 북한과 중국이 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입니다. 예. 한중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이건 모두가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예. 한중일의 삼국 정상회담과 활발한 교류가 있다면 네. 이런 신냉전 구도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육자 회담은 어떨까요? 워낙에 오랫동안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성사까진 가지 않더라도 언급이라도 있었을까 궁금하거든요. 예, 물론 한중 간의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이고요. 예. 또 한국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다인 겁니다. 예. 최근에 와서 중국의 입장은 북핵 문제의 동결과 관리로 단기적으로 가면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거고요. 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신뢰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외교부가 주장하고 있는 코리아 포뮬러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압박과 동결 그리고 더 이상의 무력 도발이 없게 하는 거에 대한 단기적인 합의와 장기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조율해 나가는 한국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핵 육자 회담에 대한 언급은 나올 수 있으나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장기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네. 만약에 육자회담의 재개라든가 예. 미중 간의 북핵 문제에 관한 논의는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연내에 네. 그런 우리의 정상회담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즉 이번 전승절 이후에 9월 말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고요. 네. 10월 달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져 있습니다. 예. 모든 논의에서 북핵 문제는 핵심에 있을 거고요. 그 사이에서 얼마나 미중 간의 그 인식 차이를 문제 접근을 위한 국익의 차이를 한국이 조율하느냐가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북한이 절대적으로 어떠한 도발도 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있겠죠.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10월 10일 예. 북한의 과연 새로운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즈음해서 예. 과연 북한이 또 다른 무력 도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요, 2인자로 불리는 리커창 국무총리와도 회담을 갖습니다. 이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예, 한때 시진핑 주석과 차세대 지도자로서 1, 2위를 다퉜던 인물이고요. 둘의 배경이 조금 특이합니다. 예.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은 청와대학 출신이고요. 예. 리커창 총리는 북경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는 공청단 출신으로서 예. 후진타오와 가깝고 예. 또 차세대 주자인 후추나 지금 현 광동성 서기와도 같은 라인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시진핑 주석이 국가의 큰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은 예.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즉 한국의 행정부를 이끌면서 예. 큰 그림 하에서의 중국의 세밀한 경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는 위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중국 내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예. 현재 금융 자유화 문제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 현재 중국이 신창타이 즉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경제 구조로 나아가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현재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리커창 총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예. 자기의 소신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만나서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한중 FTA 발효 문제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현재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이게 중국발 악재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중 FTA를 좀 빨리 발효를 시켜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개인적으로 발효가 빨리 돼서 예. 한국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중국이 지금 신창타이라는 새로운 경제 구조로 바뀌고 특히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바뀔 때 예. 빨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중국의 경제가 내부적으로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 예, 예. 그다음에 증시가 폭락한 것이 있지만은 예. 1대1로라는 국외적으로 커다란 국가 간의 경제 협력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이 1대1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결시켜서 예. 한국의 중국과의 경제 협력 예. 그리고 유럽으로의 경제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그런 모습이 나오길 기대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경제단이 156명이나 갔는데요. 경제사절단이. 예, 예. 네. 아마도 저는 분명히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오전에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합니다. 중국이 예산을 다 들여서 해주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한중 역사 공조 또 어떤 연대감 이런 걸 강조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국이 한국의 항일 유적, 예.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에 관해서 관심을 가우려주고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예. 중국에게도 호의적으로 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에 관해서 많은 감정적 공감을 하고 있지만 네. 그것이 한국과 중국이 일본 때리기라는 예.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모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중국은 민족 애국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런 민족주의에 관한 요소들을 국내 정치적인 이익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한국은 일본과의 역사인식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역사적 감정보다는 인권과 예.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등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과 한국의 일본 역사적 인식에 관한 해결의 접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우리의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고 발전적인 면에서 중국과 역사 인식 문제를 논하는 것이 꼭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지적을 좀 피해가는, 우회하는 그런 통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잘못되면 한중일 회담을 하는데 발목 잡힐 만한 사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일본 역사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예. 중국과의 어떤 모습의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을 마련해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런 일본 역사적 인식 문제가 나오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네. 즉 일본 전체 국민들이나 일본 전체 사회가 지금 아베 내각이 얘기하고 있는 예. 역사 수정주의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네네. 특히 안보 법률 통과 문제로 1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네, 시위를 시위를 벌이듯이 일본 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예. 즉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 전체를 적으로 돌리지 않고 이 역사 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가져가고요. 예. 그럼으로써 일본 내에서 나타나는 예. 양심주의자, 평화주의자들의 입지도 네. 보호해 주려는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예.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승절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심사숙고 끝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쪽에서도 굉장한 예우를 갖추고 있다 이런 보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의 반응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박근혜 예. 대통령을 뭐 펴오따제 그러니까 큰 누나 이렇게 부르면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 그 예.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가 지난번 북경 방문 때 아주 잘 나타났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에 관한 책들이 두 권이나 번역돼서 출판되고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린 중국 방문의 결정은 네.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중국 국민들로서도
호의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AIIB에서는 미국, 일본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유럽의 강대국들은 참석했습니다. 예.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전승절 기념식에는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의 국가들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은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중국 사회에서도 예.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해줬는가를 잘 알고 그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최고 예우를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 짚어봤고요. 내용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